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도메인 모듈 분리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예전에 발표했었던 장표를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실행 가능한 HTTP API가 있고 모듈이 있고, 그 모듈이 이제 도메인 모듈을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의존하게 되고, 그 실제 스토리지 모듈을 런타임 온리로 의존하게 한 다음에 스토리지 모듈은 이제 도메인을 컴파일 온리로 의존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이 런어블한 그 HTTP API 모듈 쪽은 스토리지 모듈이 런타임 의존이기 때문에 얘의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모르는 거죠. 완전히 모르는 구조가 되고, 오직 도메인 모듈만을 아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모듈이 도메인 모듈을 컴파일로 의존해서 그 구현을 맞는 거죠.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 변경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작업을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그냥 한 거를 같이 살펴보는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큼직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세팅스에 모듈이 하나가 추가됐죠. 도메인 모듈이라는 친구가 추가됐고요.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도메인 모듈을 일단 아까 이미지에서 본 구조처럼 이 API 쪽에 HTTP API를 만든 쪽에 기존과 다르게 도메인 모듈 하나가 추가됐고요. 임플리멘테이션으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게 DB 메인 모듈이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여기가 이제 런타임 온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이 이제 스프링 웹을 물고 실행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모듈은 여기서 이제 그 도메인 모듈을 컴파일 온리로, 실제 이 구현체는 이따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약간의 그 함정 카드가 있었는데, 기존 코드에서 동작이 그 JPA를 실제 코드를 제대로 쓰는 부분이 없어서 아마 혹시 이거 확인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게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되어 있으면은 요게 서버가 원래 제대로 동작을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원래 기존 구조에서 원래 API로 되어 있어야지만 동작을 제대로 했을 텐데, 요게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임플리멘테이션을 이 의존성에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요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이 수정사항 버전 말고 이전 버전에서 요거 한번 이 상태로 그대로 임플리멘테이션으로 JPA 코드 추가해서 실행해 보시면은 아마 서버가 실행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심플 JPA 리파지토리인가? 그 클래스 못 찾는다고 아마 에러가 뜰 겁니다. 그렇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쪽하고 도메인 모듈은 스프링 컨텍스트를 이제 컴파일 온리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 또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이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도메인 모듈이 스프링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결국은 모든 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다 보니까, 만약에 요게 사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지금 요 이제 컴포넌트와 요런 이제 좀 저희 빈 생성의 편의를 위해 쓰는 어노테이션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취향 따라 사실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거하시고 대신 이제 그 빈 구성 설정을 이제 이쪽에서 다 해주셔야 되죠. 뭐 보통 이제 부트를 저희가 쓰니까 코드 컨피그레이션으로 빈 세팅을 다 해주신다는 가정 하에는, 이 러너블한 모듈에서 빈을 구성하는 코드를 다 넣어주신다는 가정 하에는 요걸 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메인 모듈이 완전히 스프링하고 격리되어 있는 요런 어노테이션은 다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 프로젝트 이 커밋 혹시 제가 올려드린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이게 또 이게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어차피 스프링 쓰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요거까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저울질을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의존성에 대해서 좀 훑어봤고요.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보면은 코드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가된 코드를 먼저 보면은 일단 이 API 쪽에는 제가 그냥 혹시 이거 실행해 보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실행하실 수 있는 그냥 API 2개 정도를 따놨고요. 실제 이제 구조를 봐야겠죠. 구조를 봤을 때 이제 핵심적으로 되는 것이 여기 유저 리파지토리가 가장 핵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로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로 빠져 있고 그럼 유저 이 리파지토리가 이제 어떻게 이 동작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토리지 모듈에 여기 유저 엔티티 리파지토리라는 클래스가 있고 얘가 이제 유저 리파지토리를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아까 봤었던 이미지처럼 이 스토리지가 도메인 모드를 컴파일 원리로 갖고 있고 얘를 구현하는 거죠. 구현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PI는 런타임 원리로 구현체를 가져가는 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건 실제 이제 JPA 리파지토리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더 아래 레벨에 더 로우 레벨에서 실제 이 JPA라는 기술을 쓴다면 라이브러리를 쓴다면 그래서 이 유저 엔티티 리파지토리라는 친구가 유저 JPA 리파지토리를 활용해서 기능을 구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도메인 모듈은 자기가 이제 JPA를 쓰는지 뭐를 쓰는지 아예 모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딱 도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API 쪽도 스토리지를 런타임 원리로 갖고 있고 얘가 내부적으로 뭐 JPA를 쓰는지 뭔지 아예 격리가 끊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레이어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패스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메인 모드를 분리하고 이 도메인 모드를 활용해서 구현을 이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기존 구조에서 뭐가 엄청 막 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죠. 근데 개념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격리가 더 확실하게 된 실제 뭐 사용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격리가 되어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새로 생긴 친구들은 다 인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기존의 엔티티 코드들도 그런데 콘픽도 그렇고 애초에도 이제 상위 모듈 얘를 DB 메인 모듈을 사용하는 쪽에 노출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더 격리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오랫동안 미뤄왔지만 되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좀 간단하게 보여지실 수도 있는데 한번 혹시 이런 구조를 한 번도 안 써봐서 한번 이거 뭐가 좋은 거지 하시는 게 좀 궁금하시다 하면은 제 생각에 이 GitHub에 제가 올려놓은 요거를 한번 받아서 실행 한번 해보시면은 요런 느낌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로컬에서 띄운 다음에 호출할 수 있게 HTTP 파일도 넣어놨고 좀 오래 안 찍은 것 치고는 좀 빠르게 끝나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 보면은 저는 이제 처음 뭔가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이 구조를 쓰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고 추천하지도 않긴 합니다.
이 구조가 그럴 때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 레거시 프로젝트를 좀 잘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뭔가 개편을 한다. 개편을 할 때 뭔가 이거를 정리할 시간도 있고 좀 준비할 시간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작하기 괜찮은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뭔가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 애의 정체도 지금 잘 모르고 얘가 어떤 도메인들이 있고 그 도메인에 대한 내가 이해도 뭐 도메인 전문가가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PO나 기획자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뭔가 뚜렷한 게 아직 뭔가 뚜렷한 형체가 잘 없을 때 이 구조를 하면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생산성이 좀 일단 잘 안 나오고요. 좀 일단 작업 시에 불편한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명세를 이제 넣고 실제 구현체 쪽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듈을 계속 옮기면서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예, 사실 이 전 버전에서도 뭐 모듈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조금 작업해 보시면 좀 조금 이거 그래도 약간 결국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조금 작업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한 느낌이 있어. 근데 뭐 그래도 확실히 격리하고 가야지 하시는 걸 선택하신다 하면은 요 구조로 시작하시는 거가 당연히 좋겠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뭔가 얘가 뭔지 만들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사실 이전에 이 도메인 모듈이 나오기 전에 구조를 시작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 전 구조로 만들 때 코드의 격리나 이런 거를 조금 잘 해놓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잘 해놓은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소프트웨어가 성숙했을 때 이제 좀 얘에 대해서 내가 뭐 되게 잘 알겠는데? 라는 느낌 든다거나 되게 또렷해졌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구조로 변화하는 거죠. 만약 기존 구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잘 만들어 놨으면은 이 구조로 변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로 갔을 때 이제 실수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어떤 안 좋은 패턴처럼 빠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게 좀 되게 심플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케이스 한 가지를 보면은 도메인 모듈을 그냥 한 개로만 유지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게 문제가 처음에는 심하게 되진 않거든요. 가령 이제 유저가 있고 뭐 쿠폰이 있고 뭐 도메인이 계속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도메인이 만약에 근데 이런 것 도메인이 만약에 뭐 그렇게 많으면 뭐 애초에 수술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좀 예를 든다면은 이쪽의 도메인이 그냥 막 계속 쭉 늘어나는 거죠. 막 20개가 됐는데 서로가 막 같은 이 모듈에 있다 보니까 또 얼기설기 얽히게 됐을 때 그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또 해야 될 것들이 이 도메인 모듈도 n개로 이제 쪼개보는 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일단 조심해야 될 게 조금 말이 주절주절 거렸는데 정리해보면은 일단 도메인 모듈도 n개가 될 수 있다. 이걸 꼭 무조건 도메인 모듈이니까 도메인 모듈은 하나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도메인 모듈을 n개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에 대한 정체를 온전히 알았을 때 그때 사실 요거를 딱 분리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또 그래서 요게 또 여기 막 패키지로 맨 처음에 분리를 해보다가 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그 어떤 규칙이 보이고 그 관점이 보이는데 하면 그때 분리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안 좋은 패턴 같은 것들이 무조건 다 쪼개는 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쿠폰 도메인이 생겼어. 그러면 쿠폰 도메인 쿠폰 모듈을 무조건 만든 거죠. 그리고 주문 도메인이 생겼어 하면은 도메인 주문 이렇게 생기고 상품이 생겼어 무조건 상품 나누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누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상품과 주문이 엄청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상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되게 가까운 영역인데 그거를 이제 쪼갠다. 가령 이게 상품하고 주문이라니까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가령 뭐 재고와 상품과 뭐 패키지 뭐 그리고 뭐 프로모션 뭐 등등, 어쨌든 좀 비슷한 류가 생겼는데도 그냥 도메인 모듈을 무조건 다 만드는 거죠. 뭐 가령 도메인 쿠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 좀 비슷한 류가 뭐였지? 네, 어쨌든 뭐 디스플레이 쿠폰인데 뭐 디스카운트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너무 쪼개는 것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 구조로 갔을 때. 예. 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성숙했을 때 이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편하는데 내가 이미 이걸 되게 잘 알고 있고 요런 경우를 좀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재 시점과 그 프로젝트 성격과 그 처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구조를 잡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미뤄놨던 숙제였는데, 예,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